해경청장 내용인데 해경청장의 그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한자 문제가 나와요.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뭐 영장을 치셨으니 이게 내용이 뭔지 저 검사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그걸 본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건 인정하시죠? 제가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한자가 프린트된 형태인지 아니면 누가 수기로 매직으로 쓴 건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아니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이 도대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루 다녀온 서욱 장관에게 바로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전직 장관에게? 긴밀히 협조가 되는데 수사 의뢰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 얘기는 여하튼 저는 감사원이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검찰 대신에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그 깔려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적 알겠습니다. 진실 발견의 제가 마무리 필요성은 짓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수사 문개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전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네. 진행할 뿐입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탐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 고검장님 여쭤볼게요. 그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게 정치 탄압인가요? 정치권에서 하던 얘기를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자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중앙검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청구하신 것이죠? 저희는 청구했습니다. 청구했고 예,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의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영장 청구한 구속영장을 것이죠. 청구했다는 것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만, 근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저희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안보실장도 수사 대상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관여된 국가기관의 책임 유무, 그다음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인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더 이상은 확정이 말씀드릴 수 됐어요? 없습니다. 예.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 여기에 관여한 이분들 말고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향후 수사 잠깐, 방향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말 들어보시고요. 지금 이 수사의 대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20일 오후 6시 36분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됐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새벽 1시 관계부처 장관 회의 마치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에게 대명호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해야 될 것은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책임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성역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아까 김유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네.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 중기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전에 간략히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제출했는데 기록이 한 20권 한 10,000쪽 정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기소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 김문식을 몰랐다. 이제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소장에 보면 2016년과 2017년 시장실에서 김문기로부터 최소 6차례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사실 확인하고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한 것이죠?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제출된 그 공소장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다 네.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검사장님 충분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기재했냐 이걸 물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한 기본적으로 것이다, 지금. 기소한 예.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의 책무를 부담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 물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또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검사님들 다 반갑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답이 하나 나왔어요. 감사원의 수사 의뢰 며칠 만에 영장 청구할 수 있겠나. 제가 이 사건을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 서욱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거 보니까 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혐의 소명이 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직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분이 영장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속도와 정도가 꽤 빨랐고 많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장 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감사원이 중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감사 결과라는 걸 발표하고 수사 요청을 이제 검찰에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다른 것보다도 수사와 감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거, 이것이 사실상 감사는 이번에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감사원에 의한 서둘러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까 검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독자적인 수사의 결과로서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일선 검사장으로 수사를 직접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타기관의 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아니라 기관장으로서의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고요. 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장님. 예, 오늘 많이 불리워집니다. 아까 수원지검 2차장 거기서 소위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든지 쌍방울 수사라든지 거기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2차장. 2차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인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검사님은 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께서 여기 나와서 물어봤을 때 대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2달 만에 2차장을 뺐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감사원이 중요한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뭐 감사 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자문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수원지검의 2차장을 빼서 비수사 보직인 감사원에 보낸다. 그게 유능한 능력과 인품도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렇게 2달 만에 그런 인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비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사자 들으시라고 당신은 인품이 좋고 유능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거 않고요. 아니죠? 실제로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검장이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2달 만에 인사가 난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건,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사건을 목화 열심히 수사하는데 저기 감사원으로 가시오라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특히 예. 특히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검사장님들, 검사님들한테 필수 보직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유능하고 인품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참으라. 이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예. 저 위원님께서는 제가 아까 2차장 검사 인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네. 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으로서는 그리고 좀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지 그 않을까요? 부분은 문책성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주신 건데요. 아니 문책성이 아니고 네. 간에 2달 만에 그 수사부서, 그 중요한 수사부서에서 빼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비수사부서로 보낸다는 거, 그 자문관입니다. 예, 법률 자문관입니다.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각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좋아요. 아니고요. 됐어요.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예. 우리 친절하신 위원장님이 시간 주실 겁니다. 예. 자, 우리 성남지청장 오셨죠? 예, 조금 일어나 보실래요? 이 공소장을 제가 한 5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 뇌물에서 부정한 청탁. 근데 반대로 성남시나 성남FC라는 법인에서 독자적인 이익이 있다면, 즉 성남시에 이익이 있다면 이게 뇌물이 성립하기 좀 어렵죠. 만약에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정적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좋아요. 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이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부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팔아가지고 그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뇌물, 제3자 뇌물의 논리 구조예요. 이건 맞죠?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의 수사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물 그런 거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의견을 달리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예. 검사나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너무 과잉해서도 안 되고 또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하 변호사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폭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조폭 출신 박철민이라는 사람한테 제보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2차례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국감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의원에게 전달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이유로 결국 고발돼서 수사받다가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박철민이라는 분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네. 근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게 의견인지 혹은 사실인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특히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제보받은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또 추가적인 검증 의무를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님 저도 당연히 그런 내용은 알고요. 다 알고 그래서 있지 말씀을 않습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미 제보받았을 때 제공받았다는 돈다발 사진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전달된 돈다발 사진이라고 했다가 그게 저희가 아니다라는 확인한 바에 것이 다 의하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추가적인 검증 조치를 취했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내용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돈다발의 과정에서 전달책이라고 조금 더 설명을 예, 드리자면 돈다발의 전달책이라고 지목받았던 다른 장모 씨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이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분이 제보한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돼서 유죄 판결로 선고된 일도 꽤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근데 말씀드리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문제제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허위사실 객관적으로 공표 혐의로 보면은 고발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범죄
어떤 선생님, 인식이 잠깐만요. 없다는 이유로 예.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많이 아니,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든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제보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면서 본인의 어떤 누구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언론 인터뷰나 국감장에서 공방하는 가운데 얘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로 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 그 이재명 의원 예, 말씀하신 이런 겁니까? 경우에서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제가 이재명 의원의 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개개 공소 사실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하나 수사- 말씀드리면 장영화 변호사라는 분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떤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 영장을 저희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도 발부받아서 경찰이 체포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48시간 가까이를 자, 조사하도록 그건 알고 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분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 저희가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사실은 자신이 받은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심이 가기 있어 때문에 보이고, 저희가 수사 그 과정에서 부분에 노력을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 면밀하게 살폈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재정 신청이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소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죠? 수사 중이죠?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파생된 공선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이 20억 원 대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한다. 이 부분이 결정문에 적시가 됐어요. 그렇죠? 저희가 결정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불기소 결정문은 사건 관계인에게 그 처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문서입니다. 네. 둘째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 대해서도 무고로 맞고발이 있었습니다. 네.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혹 제기와 고발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한 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억 원 쌍방울 그룹의 대납 의혹은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김남국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검장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유동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하시대요. 왜냐하면 예, 그 왜 그러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아까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 계속 오전부터 아니, 오후까지 다른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 했지만 전부 다 부인하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김의겸 의원께서는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중인 그거를 사건과 증언위원장님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하고 설명을 할 있으니까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검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본론의 질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기준이 질의하신 뭐하다 거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오전 오후에 다 의원님들이 자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전 오후에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지검장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직 본론 아니, 당황 안 질문하지는 하셨습니다. 않았어요. 질문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에 여야 의원님들이 개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의원님들이 전혀 다 다른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적정한 때문에 자, 범위에 그런 거에 설명드렸습니다.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김의겸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도 다 이야기를 하고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했다라고 구체적인 이야기하고요. 또 유동규 지금 관련되어서 석방될지 모른다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 이상하다. 병합 신청에 대한 자, 결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한 그다음에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면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에게는 피의자를 통해서 검찰에서 면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접견 자체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만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과정은 향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뭐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말 안 하시고 불법적인 게 설명한다고 아니라는 피해가시잖아요.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네. 그냥 제 이야기 해도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 해보십시오. 자, 변호인,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그게 면담의 형식인지 조사의 형식인지 그 형식을 불허하고 사실상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조력권을 수감자, 지금 유동규 씨가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변호인이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 통신 자체를 불허해가지고 변호인이 입회하려고 온 변호사에게 직접 대면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계속 항의하니까 검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수감자가 오늘 안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전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심되는 정황이 이 유동규 씨가 변호인이 만나자라고 하니까 이틀 뒤에 수감이 풀려날 것을 전제로 하면서 확신에 찬 의사로 만나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님도 풀려날 수 있다라는 식의 지금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나온 말이냐 아니면은 어떤 검찰에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압박과 협박, 회유, 강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검찰에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 그 대가로 풀려나는 거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합리적 의심이냐면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평택지검에서 있었던 사건도 한 명의 사업가를 구속해 놓고 횡령과 관련되어서 임원과 해당 대표 똑같이 뭐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4번 동안 검찰에 불려나가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 공직자와 관련된 내부일과 관련된 진술을 안 하니까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임원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횡령과 관련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니까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판사가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서 이모 씨도 기소가 돼야 하는데 왜 기소가 되지 않았냐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 상관없는 잠깐만요, 일입니다. 예. 지검장님, 이 사건뿐만 아니라 특수부의 여러 가지 특수수사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심지어는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까지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 또는 면담 형식으로 수십여 차례,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불러가지고 압박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러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온당한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중앙지검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중원장님, 이건 중앙지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정확히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어떤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수감자를 조사나 면담 형식으로 해서 수십차 차례, 심지어는 100여 차례까지 부른 것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수사 방법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부패 범죄를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조사 없이?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끊기고 막히고 했는데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서울검사님? 김의겸 의원께서나 김남국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의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서울중앙지검장님께 다른 의원들도 오전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질의를 했다라고 특정도 하지 않고 내용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질인지도 특정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국민들께서는 오늘 오전부터 저희 여야 의원들이 정말 힘겹게 긴 시간 준비해서 성의껏
질의한 내용들이 마치 사실과 다르고 없는 내용을 정치 공세를 위해서 질문한 것처럼 오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특정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해당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의원의 발언 이름을 특정하면서까지 팩트 체크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질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폄훼성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예의를 지켜서 다른 의원님의 발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서울중앙지검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답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따지기 위해서 한 질의였습니다. 실제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계속된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른 지검장들, 고검장님들 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의겸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만 그 질의에 대해서는 꼭 따져 물으면서 그리고 수사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까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다른 의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도 답변을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은 하신 건 맞아요. 맞고. 그런데 차라리 어느 의원이 사실과 이러이러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특정을 해주는 것이 전체 우리 회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마치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칫 오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장동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